휴전 연장 없다. 폭격 재개한다던 트럼프가 24시간 만에 뒤집었어. 근데 이 반전이 뜻하는 게 뭔지 제대로 읽는 사람이 거의 없지. 뉴스는 온통 휴전 연장, 평화 임박 한 줄뿐이지. 그래서 다들 안심하고 있어. 근데 연장 발표문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 있어? 트럼프는 해상 봉쇄는 유지하고 군은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고 적었어. 이란의 목줄은 더 조이면서 시간만 벌어준 거야. 여기에 더 소름 돋는 게 있어. 지난 3월 25일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거든. 우리는 군사작전 기간을 4에서 6주로 추정해왔다. 직접 계산해보라. 그리고 같은 날 방중 일정을 5월 14에서 15일로 발표하면서 새로운 분석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분석하는 경제사냥꾼이야. 오늘 이야기는 딱 3가지야. 첫 번째, 트럼프가 연장 없다에서 하루 만에 뒤집은 진짜 이유. 두 번째, 레빗의 5월 14일 발언에 숨겨진 백악관 내부의 충격적인 폭로들. 마지막으로 전쟁 종료 시점별 돈의 흐름과 우리가 잡아야 할 포지션까지 전부 정리해줄 테니까 딱 집중해봐. 자, 먼저 지금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자. 이거 한번 잡고 가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확 쉬워져.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지.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낼 생각이 없다고.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타이밍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끝내려는 거라고. 근데 바로 어제 트럼프가 휴전 연장을 발표했어. 그럼 끝내려는 거 아냐? 하고 안심하면 큰 코 다쳐.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보자.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된 상황이므로 이란 지도부가 통일된 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격을 보류한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렇게 덧붙였어. 해상 봉쇄는 유지하고 군은 모든 면에서 즉각 대응 태세를 갖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총은 멈추지만 목줄은 더 조인다는 거야. 지난번 영상에서 비유했잖아. 중고차 거래할 때 안 살래요 하면서 문 닫고 나가는 척하는 거. 트럼프가 어제까지 연장 없다, 폭격 간다 한 것도, 오늘 갑자기 연장한다 한 것도 전부 같은 흥정 전략이야. 협상 주도권을 절대 안 놓겠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계산된 움직임이냐면 지금 이란 쪽 상황을 보자. 미 해군은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반하던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납포했어. 호르무즈 해역 근처도 아니야. 인도양까지 가서 잡은 거야. 작전 범위를 확대해서 이란을 더 압박하고 있는 거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며칠 내로 카르그섬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가 된다고 했어. 카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이 지나가는 핵심 터미널이야. 여기가 가득 차면 이란은 기름을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어. 우물이 막히는 거야. 매일매일 경제적으로 피가 마르는 구조인 거지. 실제로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이란 타스님 통신이 2차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어.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휴전 협정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막지 않았다는 거야. 벤스 부통령의 파키스탄 행도 보류됐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벤스 방문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고, 근데 여기서 파키스탄 총리 샤리프가 트럼프에게 이란 내부가 분열되어 있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직접 요청했어. 트럼프가 이걸 수용한 거야. 왜?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그대로야. 트럼프는 끝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타이밍에 끝내려는 거거든. 근데 그 타이밍의 힌트가 드디어 나왔어. 그게 바로 레빗 대변인의 5월 14일 발언이야. 자, 여기가 오늘 진짜 핵심이야. 3월 25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 레빗이 방중 일정을 5월 14에서 15일로 공식 발표했어. 원래 3월 말이었는데 전쟁 때문에 한 달 넘게 밀린 거지. 기자가 물었어. 이 날짜가 전쟁 종결 시점을 염두에 둔 건가요? 레빗의 대답이 소름 돋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군사작전이 4에서 6주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왔다. 직접 계산해보면 된다. 30분짜리 브리핑에서 4에서 6주를 무려 3번이나 반복했어. 이건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야. 계산된 메시지야. AP통신도 레빗이 방중 전 전쟁 종료에 낙관적 어조를 내놨다고 분석했고, 자, 그럼 이 5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맥락을 하나씩 뜯어보자.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뉴욕타임즈가 터뜨린 폭탄 보도야. 뉴욕타임즈 4월 초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2월 11일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무려 3시간 동안 트럼프와 전쟁 계획을 논의했어. 이때 네타냐후가 뭐라고 했냐면 이란과의 전쟁은 금방 끝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못한다. 공격하면 반정부 시위로 정권이 알아서 무너진다. 근데 미국 정보기관 당국자들은 이걸 뭐라고 평가했는지 알아? 우스꽝스러운 헛소리. 정보기관이 동맹국 총리의 브리핑을 이렇게까지 깎아내린 거야. 그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었다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됐어? 53일째 전쟁 중이야. 이란은 호르무즈를 봉쇄했고 정권은 무너지기는커녕 더 강경해졌어. 네타냐후 말이 전부 틀린 거야. 여기서 숫자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체감돼. 3월 19일 기준으로 미군의 전쟁 비용만 180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을 넘겼어. 그것도 모자라서 미 국방부가 의회에 2천억 달러, 약 290조 원 추가 예산을 요청했어. 이란 쪽은 더 처참해. 이란 정부 자체 평가로 경제 피해가 최소 3천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440조에서 1460조야. 이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금방 끝난다는 네타냐후 말만 믿고 시작한 전쟁이라는 거야. 미국 합동참모의장 댄 케인 장군도 트럼프에게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어. 근데 무시당한 거지. 두 번째, 엑시오스가 폭로한 백악관 내부 분열이야. 엑시오스가 전쟁 3주차에 터뜨린 보도인데 백악관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구매자 후회, 영어로 바이어스 리몰스가 퍼지고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 사지 말걸 하는 후회. 행정부 가까운 소식통의 말이 충격적이야. 핵심 관리들이 트럼프의 계획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전부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세 번째,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한 트럼프의 속마음이야. 4월 중순 이란 상공에서 미군 F-15 전투기가 격추됐거든. 조종사 2명이 실종됐어.
이때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 구조작전을 지휘하는 상황실에서 수시간 동안 분노를 폭발시켜서 결국 보좌진이 트럼프를 브리핑룸에서 빼내고 간격을 두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꿨어. 대통령이 상황실에서 쫓겨난 거야. 미국 언론에서 대통령 자신도 이 전쟁에 의구심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어. 그리고 WSJ는 결정적인 한 줄을 보도했어. 트럼프가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한 건 3월 말부터였다. 여기서 타임라인을 맞춰봐. 3월 말 출구 전략 모색 시작. 3월 25일 레빗이 방중을 5월 14일로 발표하면서 4에서 6주 반복. 4월 7일 파키스탄 중재로 2주 휴전 합의. 4월 22일 오늘 휴전 연장. 하지만 봉쇄 유지. 이 퍼즐을 맞추면 그림이 나와. 트럼프는 5월 14일 방중까지 이란을 봉쇄로 최대한 말려놓고 방중 직전에 극적 합의를 터뜨릴 가능성이 높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트럼프가 왜 지금이 아니라 5월 14일을 노리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거든. 지금 당장 합의하려면 양쪽 요구 조건의 격차가 너무 커. 트럼프는 이란 핵무기 완전 포기에다 농축 우라늄까지 물리적으로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요구해. 이란은 천문학적 배상금에 해외 동결자산 해제를 원하고 이 격차를 좁히려면 이란이 더 약해져야 해. 그래서 봉쇄를 풀지 않는 거야.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말했잖아. 며칠 내 카르그 섬 저장이 가득 차면 이란의 취약한 유정들이 폐쇄될 것이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의 협상 카드는 줄어들고 트럼프의 협상력은 올라가는 구조야. 그러니까 5월 14일까지 약 3주. 이 3주가 이란한테는 지옥이고 트럼프한테는 최적의 압박 기간인 거야. 3주 후에 중국 가서 전쟁 끝냈다. 이제 무역 얘기하자고 하면 이보다 완벽한 타이밍이 어디 있겠어.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가을의 기적 기억나지? 트럼프가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타이밍에 전쟁을 끝내는 시나리오. 그 첫 번째 분기점이 바로 5월 14일인 거야. 왜 하필 방중이냐고? 생각해봐. 시진핑 앞에서 나는 전쟁도 끝내고 무역 협상도 하러 왔다고 하면 이보다 강력한 외교 카드가 어딨어. 전쟁 영웅 이미지에 중국과의 빅딜까지 한 방에 잡는 거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전쟁이 만들어낸 구조적 변화가 3가지 있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우리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 첫 번째, 전쟁이 끝나는 방식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해. 지금 WTI가 배럴당 92달러, 브렌트유가 95달러야. 전쟁 전 60달러대에서 약 40% 넘게 뛴 상태지. 근데 전쟁이 끝나는 방식에 따라 EU가의 행방이 180도 달라져. 만약 5월 14일 전후로 극적 합의가 나온다? 유가는 단기적으로 빠질 거야.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걸려. 지금 호르무즈 1일 유조선 통행량이 16척 수준이야. 정상 때는 하루 수십 척이 지나가거든. 영국 정보기관 MI6의 전국장 알렉스 영거도 이란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어. 완전 항복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야. 지난번 영상에서 유가 80에서 90달러가 미국 셰일 업체들에게 황금 구간이라고 했잖아? 전쟁이 끝나도 이 구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호르무즈가 열려도 이란이 제재 아래서 즉시 수출을 정상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 미 에너지 정보청도 전쟁이 5월 전에 끝나더라도 원유 공급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건 2026년 후반이라고 전망했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 내 휘발유가 갤런당 3달러 아래로 내려오려면 내년까지 갈 수 있다고까지 말했고, 두 번째, 이 전쟁에서 소름 돋는 스캔들이 하나 터졌어. 바로 폴리마켓 내부자 거래 의혹이야.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이 있어. 쉽게 말하면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나냐에 돈을 거는 도박판인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갑자기 만들어진 계정 하나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에 베팅해서 55만 달러, 우리 돈 약 8억 원을 벌었어. 이 계정은 전쟁 직전에 만들어져서 딱 그 베팅 하나만 하고 사라졌어. 그리고 4월 7일 휴전 발표 직전에는 더 대담해졌어. 최소 50개의 신규 계정이 휴전 발표 수시간에서 수분 전에 대규모 베팅을 해서 수십만 달러를 쓸어갔어. 트럼프가 온 문명이 오늘 밤 죽는다고 협박하던 그 시간에 누군가는 이미 휴전이 나온다는 걸 알고 돈을 걸고 있었던 거야.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폴리마켓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수익이 약 1억 4,300만 달러, 우리 돈 약 2,1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어.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백악관이 직원들한테 기밀 정보를 이용한 거래 베팅 금지 이메일을 전사적으로 발송했어. 공화당 의원까지 나서서 이건 사실상 국가안보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거다라고 경고했고,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고? 전쟁의 시작과 끝이 소수의 내부자에 의해 사전에 세고 있다는 뜻이거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대응하면 이미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돈을 번 세력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되는 구조야. 쉽게 비유하면 이거야. 복권 당첨 번호가 발표되기 10분 전에 누군가 그 번호를 알고 표를 사는 거야. 그리고 발표 후에 와 운이 좋았네 하는 거지. 그게 지금 폴리마켓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 리치 토레스 하원 의원이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포스팅 12분 전에 베팅한 게 내부자가 아니면 신이 한 건가라고까지 말했어. 초당적으로 예측 시장 규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야. 세 번째,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DPA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기억하지? 트럼프가 전쟁을 핑계 삼아 에너지 인프라에 나라 돈을 꽂아주는 법을 발동했잖아. 이건 전쟁이 끝나도 절대 안 사라져. 한번 예산이 잡히면 수년간 굴러가는 메가 프로젝트야. 오히려 전쟁이 끝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투자 집행이 가속될 수 있어. 정리하면 전쟁이 끝나는 순간 유가가 폭락하면서 모든 게 정상화된다? 그건 착각이야. 호르무즈 정상화의 수개월, 공급 회복의 수개월, 에너지 가격이 진짜 안정되려면 내년까지 갈 수 있어. 전쟁의 여파는 전쟁보다 훨씬 오래 간다는 거 꼭 기억해.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 1991년 걸프전이 끝났을 때도 유가는 전쟁 직후에 잠깐 빠졌지만 쿠웨이트 유전 복구에 8개월이 걸렸어. 2003년 이라크전은 전투는 6주 만에 끝났지만 이라크 석유 생산이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10년 넘게 걸렸어. 전쟁이 끝나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전쟁이 만든 공급망의 구멍을 메우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오히려 우리가 봐야 할 큰 그림은 이거야. 이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이미 에너지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어. 미국은 전쟁을 계기로 셰일과 LNG 수출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고 DPA 발동으로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까지 깔기 시작했어. 카타르 LNG 시설 복구에 3에서 5년이 걸리는 동안 미국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지.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건 전쟁이라는 노이즈가 끝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구조적 수혜야. 단기 뉴스에 흔들려서 포지션을 오락가락하는 건 세력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야. 돈이 흘러가는 구조를 봐야 해. 근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생겨. 사냥꾼님, 어제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전쟁을 유지하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5월에 끝난다고요? 뭐가 맞는 건가요? 둘 다 맞아. 어제 말한 전쟁 유지는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이 완성될 때까지 끌고 간다는 뜻이었잖아. 5월 14일은 그 조건이 완성되는 첫 번째 데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유지와 종료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끝내는 것이 유지 전략의 완성이야. 어제 말한 에너지 패권, 중간선거 타이밍, 오바마 넘어서는 합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기려면 지금 당장 끝내면 안 되고 너무 늦게 끝내도 안 돼. 5월 14일이 딱 그 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방중이라는 외교 무대에서 전쟁 종료를 선언하면 세 가지를 한 방에 챙길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5월 14일이라는 날짜가 단순히 외교 무대만은 아니야. 지금 미국 국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거든. 미국 평균 휘발유가가 갤런당 4달러를 넘겼어. 1년 전보다 1달러나 폭등한 거야.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밥상 물가와 기름값은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숫자야. 여기에 미 에너지부 장관이 갤런당 3달러 아래로 내려오려면 내년까지 갈 수 있다고 한 건 행정부 내에서도 에너지 가격 정상화에 비관적이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메가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이고 있어.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 전쟁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고 블랙워터 창립자 에릭 프린스도 이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어. 터커 칼슨까지 반전 진영으로 돌아섰지. 이런 압박이 커질수록 트럼프에게는 빨리 끝내야 하지만 이긴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딜레마가 더 심해져. 5월 14일 방중은 그 딜레마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인 거야. 그럼 이 판에서 투자자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핵심 체크 포인트 딱 세 가지만 짚어줄게. 첫 번째, 이란의 2차 협상 참석 여부를 뚫어지게 봐. 오늘 기준으로 이란은 참석 안 한다고 했어. 이유도 명확해.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도발적 행동과 휴전 위반이 외교를 계속하는데 주요 장애물이라고 밝혔어. 이란 의회 의장 칼리바프의 보좌관은 더 직설적이야.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했거든. 근데 1차 때도 안 간다 하고 결국 갔잖아. 이란이 이슬라마바드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그게 5월 종전 시나리오의 시작 신호야. 반대로 이란이 끝까지 안 나오면 전쟁 재개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유가 100달러를 다시 뚫을 수 있어.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행량이야. 어제 기준으로 하루 16척도 안 되는 수준이야. 들어가는 배 9척, 나오는 배 7척. 이 중에 이란 국적 선박이 2척 포함돼 있어. 정상 때는 하루 수십 척이 지나가면서 전 세계 원유의 20%를 실어 나르는 곳이거든. 이 숫자가 50척 이상으로 회복되는 순간이 진짜 전환점이야. CNN에 따르면 일부 선박들이 트랜스폰더를 꺼놓거나 위치 신호를 조작하고 있어서 실제 통행량은 더 적을 수도 있어. 이 숫자가 안 올라오면 아무리 합의 뉴스가 나와도 시장은 반만 믿어. 세 번째, 지난번에 말한 DPA 자금 집행 추적이야. 미국 에너지부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하는지 봐. 전쟁 끝나도 이 돈줄은 안 마르거든. 지휘번호바, 이튼, 퀀타 서비스 같은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여기서 직방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는 어제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해줘. 물론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이야. 리스크 요인 세 가지도 객관적으로 체크하자. 첫째, 이란 내부가 진짜로 분열되면 협상 자체가 성립이 안 돼. 트럼프도 직접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했잖아. 협상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둘째,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이야. 휴전 기간 중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어. 영원한 어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357명이 사망하고 1200명 넘게 부상했지. 이란은 이 공격을 이유로 호르무즈를 다시 닫았어. 이스라엘이 단독 행동을 하면 미국이 아무리 휴전을 원해도 판이 깨질 수 있어. 셋째, 어제도 말했지만 유가가 너무 오르면 게임이 달라져. 래피던 에너지 그룹이 직접 경고한 것처럼 유가가 150달러를 넘기면 미국 정부가 석유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어. 셰일 업체들의 수출 수익이 막히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는 구조로 바뀌는 거야. 넷째,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상황이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이란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야. 쿠웨이트 국영 석유가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태고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생산량이 약 6% 감소했어. 현지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거든. 호르무즈가 열려도 이 나라들이 즉시 생산을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전쟁이 끝나도 공급 차질이 바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정리할게. 트럼프 최측근 레빗 대변인은 3월 25일 브리핑에서 4에서 6주를 3번 반복하면서 5월 14일 방중을 발표했어. 이건 전쟁 종료의 확정이 아니라 트럼프가 설정한 데드라인이야. 어제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에게 이 전쟁은 에너지 패권, 중간선거, 역사적 합의를 동시에 챙기는 도구야. 5월 14일 방중은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완성하는 무대가 될 수 있어. 봉쇄로 이란을 최대한 말려놓고 중국 앞에서 극적 합의를 터뜨리는 시나리오지. 투자자인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전쟁이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끝나는 방식이 뭐냐야. 호르무즈가 열려도 공급 정상화는 수개월 걸리고 DPA 인프라 투자는 전쟁 이후에도 계속 돌아가는 연구 엔진이야.
걸프전이 끝나고 쿠웨이트 유전 복구에 8개월, 이라크전 후 석유 생산 정상화에 10년이 걸렸다는 거 절대 잊지 마.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이란이 이슬라마바드 2차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그게 5월 종전 시나리오의 시작 신호야. 그 전까지는 어떤 헤드라인이 나와도 트럼프의 협상 카드로 읽는다는 거 꼭 잊지 말아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